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50%씩 소유한 공동회사입니다. 그런데 일본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지분 매각을 강요하며 라인의 소유권을 독차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시장 경제의 원칙에 의한 지분 양도 양수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압력을 행사하고 네이버 지분 매각에 개입을 한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마스모토 총무상은 라인야후에 수차례 행정지도를 하였고 이러한 정부 권력을 등에 업은 소프트뱅크는 라인 성공의 1등 공신인 한국인 신중호 이사를 내쫓고 일본인 이사들로만 채우고는 네이버의 지분을 헐값에 매각을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정부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해줘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M&A나 경영권 문제는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개소리나 하면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장이 한 말이 더 가관입니다.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왔던 상황이다. 네이버의 경영적인 이익을 위해 이런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추후에 국가 간의 소송이나 분쟁 시에 일본의 면책이 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국익에는 매우 작같은 발언입니다. 우리와 달리 일본은 과거 닛산의 경영권이 위협을 받자 정부 차원에서 초강경 대응을 하며 자국의 기업을 지켰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라인을 자국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글로벌 메신저 라인의 지분이 헐값에 일본으로 넘어가게 생겼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일본 눈치나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라인 경영권 개입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오염수 방류 때도 어떻게 대응하였던가요? 일본에 항의를 하기는커녕 우리 세금으로 홍보 영상 제작하며 예산을 3조나 편성했던 인간입니다. 윤석열은 일제강제징용도 일본 기업의 배상을 촉구하기는커녕 없던 일로 덮어주기 한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 굽신거리고 충성하며 국민 세금 수조 원을 갖다 바치면서 정작 우리 민생 예산은 삭감하고 R&D 과학기술 예산을 4.6조나 삭감하였습니다. 우리와 달리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 개발 예산을 늘리며 바이오, 우주항공, AI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하였고 이제 우리나라의 2차 전지와 반도체 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추진 때도 어떻게 대응했나요? 한국 전기차 보조금 차별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정부로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미 펠로시 의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아직 IRA 법안 통과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무조건 펠로시 의장을 만나야 했습니다. 우리 입장을 해명하고 전기차 차별 법안을 바로 잡을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그런데 윤석열은 당시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펠로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법이 그냥 통과되었고 한국 전기차는 대미 수출에 치명타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전기차 1위의 꿈을 꺾어버리더니 이젠 라인 글로벌 메신저 산업도 일본에 내주게 생겼습니다. 일본 오염수 홍보해주는 대통령, 강제징용 배상 요구하지 않고 덮어주는 대통령, 일본 정부의 라인 부당 개입 말라고 항의도 못하는 대통령, R&D 과학 예산 4.6조 삭감하는 대통령,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뭔지도 모르는 대통령, 아리백도 모르는 대통령, 전기차 산업의 미래보다는 자신의 휴가가 더 중요한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미약한 목소리나마 이렇게 뜻을 전하고 싶어 영상을 만듭니다. 이 영상이 많이 퍼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씨바타임즈였습니다.